좀 쉽게 넘어간 내용들이 있어서. 자, 지금 이제는 목적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지 그걸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다. 그 그래프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외우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외우는 게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증가만 설명하면 감수는 그냥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증가라 하면 x1보다 x2가 더 컸을 때 fx1보다 fx2가 더 크면 우리는 증가라고 하죠. 이해되십니까? 아니 fx 설명이 없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써놓을게요.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입니다. 에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다른 함수라는 것은 모든 값이 다 있다 이런 말이죠. 됐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뭐 들어가야 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는 수2에서는 중요한 말들입니다. 우선 연속함수란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함수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실수에서 그냥 정의된 함수죠. 눈여겨봐야 됩니다.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연속함수, 미분 가능함수. 현재는 뭐야?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죠. 얘 x값을 다 갖고 있다 이거죠. 결과가 있다. 그러면 x1보다 x2가 더 크면 그냥 fx1보다 x2가 더 크면 증가함수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증가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예요. 됐어요? 불연속 기인점은 이게 끊겼습니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맞나요? 여가 x1, 여가 x2. 여가 x1, x2. 얘도 증가를 합니다. 크기만 하면. 그러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됐어요? 점으로 가도 돼요. 점. 사실 그림이 그리기가 좀 어렵겠죠? 바로 옆에 찍어야 되니까요. 됐어요? 이렇게 가도 증가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조금 그냥 표현상 이렇다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십시오. 됐어요? 여기에 의심스러운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의심스러워요. 아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 있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y는 x제곱입니다. 대제곱? 선생님 조금 오버해서 그린가요? 일부러 이렇게 오버해서 그린 겁니다. 얘는 순간입니다. 순간. 이 정의에 의하면 0이 되는 순간이 0이죠. 0. 0보다 약간 작은 값이 있고 약간 큰 값이 있겠죠. 또 0이 있겠고. 그러지? 얘는 0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가요? 얘는 얘보다 작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얘보다 또 크고. 맞나요? 얘도 증가라 합니다. 순간 프라임이 0이 되더라도. 아시겠죠? 증가의 개념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 극대 극소가 있습니다. 극대 극소. 조금 더 설명을 해보고 갈까요? 위에서. 그러면 증가 감소에 대해서 개념은 요거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아무 말이 없이 증가 함수라 하면 요걸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근데 여기서 전제가 이제 미분 가능 함수라고 나오면 프라임 값을 이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증가 함수라고 하면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증가 함수라고 하면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 함수에서는. 그래서 개념 문제에서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옵니다. 개념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래프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 풀면 미분 가능 함수만 갖고 하면 증가 함수이면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 역은 거짓입니다.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함수다. 이거 쓰면 안 되죠. 이거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증가함수다. 얘는 거짓이 된다. 이거야. 그 이유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가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0이 이렇게 쭉 연결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0이 쭉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x1, x2가 큰데 더 y 값이 더 크진 않죠? 이런 예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명제는 요건 틀렸고 뭐라 써야 맞냐면 가정은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다. 이 말은 참이 되겠어요. 조심할 점이 있죠? 아주 잘 나온 내용입니다. 증가함수라고 하면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가 증가함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f'x가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을 찾기 위해 0인 걸 먼저 찾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목적은 프라임 x가 0인 걸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프라임이 양수 음수를 찾자는 게 목적이 원래. 근데 양수 음수를 찾기 위해서 뭘 찾는 거라고? 0을 찾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됐어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f'x를 볼 때 뭘 본다고? 양수, 음수를 음수를 본다. 근데 양수, 음수에 대한 경계를 찾기 위해서 0을 찾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프라임 x를 내가 그려볼게요. 하나 그렸습니다. 그냥. 좀 쉬운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요. 자, 얘를 보면서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다? y는 fx를 그릴 수 있겠다. 프라임 x를 볼 때 우리는 뭘 본다고? 양수냐 음수냐를 본다고. 양수냐 음수냐를 보기 위해서 뭘 찾는 거야? 0을 먼저 찾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경계라고 생각하면 돼. 경계. 그러면 첫 번째 점 왼쪽에는 음수, 양수 이렇게 되겠죠. 음수에서는 뭐다? 감소다. 양수에서는 증가다. 양수는 증가다. 그 와중에 0이 됐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감소다. 그러다가 0이 됐다. 그 다음에 증가가 되다가 다시 0이 됐다. 그 다음에 다시 증가다. 그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프라임 x의 그래프를 보면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단, 뭐만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위의 조건에는 뭐가 나옵니까? x축이 보이죠? 0을 찾기 위해서 x축이 보이는 거고, fx는 x축이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냐면 증가나 감소의 모습만 있다. 프라임 x가 있으면 우리는 아래에다가 fx를 대략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 하나 그려볼게요. 뭐 본인이 한번 그려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대략 이 모습 더 없어? 그래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죄송합니다. 요거 이렇게 되고
죄송합니다.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자, 프라임엑스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그 밑에 fx 그래프를 대략 그려놓고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눈에 들어오는 데가 지금 제일 먼저 여기에 들어올 거야. 제일 먼저 여기 들어올 건데 이상 프라임엑스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얘가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 보니까 얘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얘가 눈에 들어온다고 해. 됐어요? 프라임엑스 뭐 본다고? 프라임엑스 뭘 본다고? 양수 음수를 본다고요. 알겠어요? 그걸 먼저 봐야 돼. 그리고 빵꾸난 것이 왜 그럴까? 빵꾸난 것은 이게 뭐야? 정의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프라임이 정의되지 않았다. 프라임 값이 없다 이 말이지. 거기서는 미분 불가능이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미분 불가능. 자, 여기에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못 그려요. 사실 이 그래프를.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못 그리잖아요? 왜냐하면 미분 여기 불가능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미분 불가능의 대표적인 것은 불연속. 됐어요? 그 다음에가 첨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y는 fx는 연속 함수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래프를 우리는 정확히 못 그립니다. 자, 볼 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0, 0을 본다고요. 그 다음에 빵꾸난 데를 볼 거야. 음수, 양수, 음수, 양수야. 그 그래프를 그냥 혹시 내가 그래프는 모양이 잘 안 나옵니다 하는 사람은 일단은 처음에 그래프는 이런 식 느낌으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음수, 양수, 음수, 양수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그려놔야 돼요. 근데 조금 더 그 다음에 그릴 때는 조금 더 생각하면서 그리면 음수인데 가다가 음수가 되다가 뭐가 됐습니까? 음수가 되다가 0이 됐죠. 0이 됐어요. 0이 부분은 약간 길게 그려도 됩니다. 이거는 좀 표현이니까요. 그 다음에 양수가 된 거죠. 양수가 쭉쭉쭉 가다가 얼마까지 가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유지가 되긴 한데 여가 작은 값이와 큰 값이라는 것은 여기서 더 급하다 이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졌다 이 말이야. 여기는 증가를 계속 하고 있다가 연속함수를 했으니까 한복그림을 그려야겠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훅 떨어진 겁니다. 이해됩니까? 훅 떨어지다가 가다가 다시 뭐가 됐습니까? 0이 되고 다음에 다시 증가했다. 이런 모습이야.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일단 여기죠. 그래서 이 점은 미분 불가능한 것을 첨점이니까 미분 불가능해서 프라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y는 fx와 y는 f'x의 관계를 볼 때 fx는 프라임으로 넘어가는 것은 증가 감소. 값이 있다 없다 증가 감소를 보는 거고 감소 증가 값이 없다 감소 증가를 보는 거고 프라임을 보면서 fx를 생각하는 것은 뭘 본다? 0, 0, 음수, 양수를 본다. 이간의 연결고리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다음 두 번째는 극대극소입니다. 그 중에 극대를 생각을 하면 얘도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따지고 보면 조건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출발은 극대극소의 출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대극소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알파, 베타 설명이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내용이 실은 요 내용 대신에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가 아니라 요 말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실수가 아니라 알파에서 베타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y는 fx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 이렇게 소리예요. 일정 구간 이런 소리입니다. 일정 범위 안에서 정의된 함수에서 임의의 x에 대하여 뭔 말입니까? 알파, 베타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임의 x에 대하여 fx가 fa가 있는데 fa가 fx보다 크면 이거 일 때 우리는 x는 a에서 극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값은 fa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알파, 베타가 사실 중요한데 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알파, 베타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한 게 맞습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라는 것은 여기에 A가 포함된 어떤 구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요. A가 포함된 어떤 구간이에요. 사이즈가 나온 건 아닙니다. 단 A만 포함되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A가 포함된 어떤 구간 내에 있는 임의의 x, 모든 x보다 fx보다 그 fa가 더 크다 이거야. 크거나 같다. 그런 점을 우리는 극대라고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y좌표 극대값이고 그 점을 극대점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얘는 일단은 그리지 마세요. 그래프는 따로 그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일단 그리지 마세요. 자, 이 점이 설명하려고 되는 거예요. A면 A가 포함된 어떤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임의 x에 대해서 fx보다 fa가 더 크죠?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돼? 극대점이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맞겠죠? 이 부분 맞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반대로 극소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 그래프는 연속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거는 뭐야? 미분 불가능이죠. 미분 불가능해도 극대가 존재한다 이 말이죠. 얘는 미분 가능이죠. 미분 가능해도 극대가 존재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의된 함수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프 몇 가지를 그려줄 테니까 문제가 뭐 나오지는 않지만 극대 개념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첫 번째로 선생님 설명할게요. 요거 제일 어려워요. 우리 불연속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불연속 함수라고 할게요. 원래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불연속 함수라는 표현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연속이 안 됐다 이런 말이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말 맞는가 생각해볼까요? 여기에서 여기가 A입니다. 얘기했죠? FA가 A가 포함된 어떤 구간보다 꼭대기에 있나요? 더 큰가요? 그럼 이 정도 극대가 된다 이거예요. 됐어요?
여기가 A예요. A가 포함된 어떤 구간에서 FA가 더 큰가요? 맞나요? 얘도 극대가 됩니다. 꼭대기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 그래프가 좀 너희들이 힘들어요. 자, 이 그래프가 제일 힘들어요. 요게 잘 안 보여. 그러면 이 A가 포함된 구간을 어떤 구간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A가 포함됐으면 이 구간 내에서는 FA가 어쩌니 가장 크다 이거죠. 이 점들이 다 극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연소 함수의 이것도 개념 문제에만 있습니다. 개념 문제에만 있어요. 이 극대에 대한 생각은 좀 다 이것도 다 극대가 되니까 여기에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극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개념 문제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실은. 근데 지금 개념을 읽어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이러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로 설명을 해줬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연소함수. 세 번째로는 미분 가능함수. 자, 연소함수에서는 그래프가 이런 것이 극대가 된다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연소함수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설명이 돼요. 왼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갔죠. 됐어요? 증감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게 되면 이것이 극대가 됩니다. 아니, 저는 그 말 한 적 없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었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긴 했는데 이 부분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죠. 하지만 극대가 되니까 이 부분은 설명할 수는 없다. 이거야. 알겠죠? 연소함수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다. 자, 미분 가능함수는요. 미분 가능함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네. 증가에서 감소를 받겠지. 하지만 여기에 추가되는 거는 뭐냐면 F'A가 0이라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F'A가 0이면서 F'A 마이너스는 음수이고 F'A 플러스는 잘못 썼네. 잘못 썼어요. F' 마이너스는 양수이고 F'A 플러스는 음수가 된다.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F'A가 0이 되면서 A를 기준으로 프라임이 부호가 바뀌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겁니다. 증가에서 감소. 그래서 미분 가능함수는 이 내용이 꼭 들어있습니다. 됐어요? 얘를 프라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나옵니까? 프라임 그래프를 그리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얘는 직선으로 그렸어요. 직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겠어요. 됐어요? 극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그래프를 가볼게요. 그래프에 자,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2차 함수부터 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첫 번째 2차 함수. 자, 2차 함수로 선생님 뭘 그릴 거냐면 이제 프라임 fx하고 f'x를 그려서 연결을 시킬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2차 함수 얘는 y는 fx야. 자, 봐라. 그러면 이 지점이 증감이 바뀌는 부분이죠. 자, fx는 뭘 보는 거라고? 증가, 감소를 보는 거야. 프라임하고 연결할 때는 fx를 f'하고 연결할 때는 뭘 본다고? 증가, 감소를 보는 거야. 그러면 증가, 이 부분은 뭐야? 감소하다가 증가가 됐죠. 그럼 프라임 값은 양수, 음수가 있겠네요. 여가 x축, 양수, 음수니까 x축이 있는 거고
프라임 그래프는 감소하다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 비율은 맞지는 않습니다. 요놈이 y는 f 프라임 x. 감소, 증가, 음수, 영, 양수. 알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일단은 요거는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무슨 뜻일까요? 오른쪽이 오른쪽이야. 양수 그래프면 양수 그래프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다음은 이차 함수로. 그래서 요점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축이 되겠다. 그 점이 꼭 시점이 된다. 알겠어요? 이걸 뭐 2차 함수 할 때 알았으면 좀 더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값들이 뭡니까?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 있는 값이 요 놈을 미분한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와 요 값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다음은 두 번째 3차 함수입니다. 자, 3차 함수는 조금 설명할 게 많습니다. 설명할 게 많은데 3차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는데 자, 프라임부터 그려볼게요. 자, 3차 함수 프라임은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인 줄 알고 있죠.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y는 f 프라임 x예요. 자, 프라임 x는 뭐가 있어야 돼? 양수, 음수, 0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군데가 있어?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겠죠. 자, x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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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 여기에 뭐가 중요한가요? 0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그림 없습니다. 자, 프라임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한다? 프라임 보면서 프라임은 양수, 음수, 양수를 보겠죠. 그럼 양수니까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죠. 두 번째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0이 되다가 다시 증가하겠죠. 세 번째 그래프는 없지만 축인 부분에 연결하면 증가하다가 줄어들었습니다. 변화가 줄어들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와 세 번째 그래프의 차이점은 딱 이겁니다. 이 부분이 0이 됐느냐, 이 부분이 0이 안 됐느냐.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도 축을 연결하면 무슨 인사를 무관이 사람들 예의 바른 학생이지? 연결하면 자 공통적으로 이 라인이 3개 그려놨어요. 색깔을 바꿔줄게요. 자, 이 라인은 꽤 중요한 라인이 되겠죠.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중요한 라인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러한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변곡점이라는 용어는 수투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변곡점을 어떻게 해석해줬어? 2차 함수로 해석해줬죠? 2차 함수의 축인 부분과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분하면 축이 나오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 변곡점의 뜻은 이런 뜻이야. 곡선이 변했다. 곡선이 변한 점 이런 뜻이야. 곡선이 어떻게 변하면 우리의 곡선은 총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하고. 그럼 곡선이 어떻게 변하냐면 얘를 잘라가지고 꼭 여기서 자르지는 않습니다. 꼭 여기서 자르잖아.
자른 위치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알았어요? 많은데 내려간 걸 이렇게 연결시켰다. 그럼 곡선이 변한 겁니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갔어요. 그럼 곡선이 변한 거야. 이게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연결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부분.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이 부분이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바뀐 지점입니다. 알겠죠? 위치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부분을 A라고 놓을게요. A라고 놓을게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야? 축이었죠? 축의 X좌표는 지금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변곡점이라고 해. 그럼 Y좌표는 무슨 뜻이야? 뭐야? 프라임 값의 최소값이 되나요? 프라임 값이 최소값이 되나요? 프라임 값이 최소값이 되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3차 함수에서 프라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프라임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범위가 나오면 그러잖아. 지금 양수 그래프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양수 그래프는 알겠죠? 여기 양수, 여기 양수. 3차 함수 양수이면 2차 함수도 미분한 것도 양수야. 미분한 게 양수이면 3차 함수는 양수입니다. 자, 3차 함수에서 프라임 x가 f 프라임 a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는 임이라고 있어요. 임의 x죠. 모든 x라는 얘기 써야죠. 자, 이 표현은 뭘 알려줬다? 변곡점을 알려주려고 했다고요.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3차 함수에서 프라임이 f 프라임 x가 f 프라임보다 크거나 같다. 이 표현은 이 값을 알려줘서 변곡점을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에서 변화에 대한 얘기는 최소값은 변곡점. 뒤집어질 수도 있죠. 여건은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3차 함수의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는 이 그래프 얘는 이 두 개는 항상 증가함수죠? 항상 증가함수니까 역함수 나올 거고 프라임 x가 항상 얘는 f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f 프라임 x가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역함수가 성립할 조건 항상 증가함수, 항상 감소하는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뭐야? 미분하면 2차 함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너무 풀이하겠죠. 항상 증가하는 함수, 항상 감소하는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 두 개에서 요 그림은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얘가 이렇게 x축이라고 하면 이게 x축이라면 이 점에서 삼중근을 갖습니다. 이 점에서 삼중근을 갖습니다. 미분하면 0이고요. 프라임 값은 0이고요. 그래서 미분 가능이 되면서 x축을 넘어가는 방법은 딱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0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절대값을 이렇게 고쳤어요. 절대값 붙였어. 그러면 이 부분에서 미분 가능이 됩니다. 여기서 x축이 오면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 되고 됐어요? 이 x축에 대해서 꺾어 올렸을 때 미분 가능이 되는 그래프는 딱 이렇게 삼중근이 되는 부분이다. 이거야. 많이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3차 함수의 변곡점에 대한 특징을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됐어요? 조금 더 가볼게요.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번 시간에도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이제 좀 알아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한 것도 같은데, 자, 이 변곡점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다 점대칭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얘가 점대칭이 됩니다. 그러면서 y축 이차 함수는 얘가 대칭이죠. 대칭이란 말은 변화율 값이 선을 하나를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부분 이 점하고 이 부분 이렇게 있죠. 이 점하고 이 점은 변곡점의 점대칭이 되는 점이면서 변화율이 똑같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3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얘가 점대칭이 되면서 이 점에서 변화율과 이 점에서 변화율이 같더라 이거야. 같더라 이거야. 알겠죠? 선생님이 요거 설명하면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 변곡점을 지나는 x축의 평행한선을 그었을 때 이 극점하고 점대칭이니까 간격이 똑같겠죠?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해줬나요? 안 해줬나요? 해줬나요? 안 해줬나요? 안 했어요? 자, 이 길이는 1대 루트 3입니다. 설명할게요, 보면. 이게 길이 b는 1대 루트 3이야. 설명할 겁니다. 선생님이 요건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3차 함수를 잘 그렸냐, 못 그렸냐, 이건 설명했나요? 선을 이렇게 접하는 선을 이렇게 그었고, 극점, 변곡점, 다시 극점, 교점. 이 길이 b가 다 같다라고 했죠. 1대 1대1, 2대 1, 2대 1 형태가 나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얘는 1대 1대 1로 외우시는 게 좋겠고 간격은 이간격, 이간격 또는 이간격, 이간격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변곡점을 건들면 1대 2가 나오고 변곡점을 안 건들면 2대 1인 질문이 꼭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됐어요? 자, 이제는 여기까지는 하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이제 3차 함수식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앞으로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름을 이렇게 붙일게요. 첫 번째, 무수야 원형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원형. 얘는 변곡점의 위치가 잘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대화를 할 때 원형이라고 부를게요. 원형이라고 부르고 식은 이렇습니다. fx는 a x의 x제곱 마이너스 3k제곱. 여기 힘든데요. 하다보면 외워집니다. 하다보면 외워져요. 얘를 가로를 풀어볼게요.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고, 자, 얘를 가로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ax의 세제곱 이렇게 풀면 3ak제곱 x야. 그러죠? 그러면 3ak 세제곱 대신에 어차피 a도 상수고 k도 상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ax 세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볼 거라고. 이렇게 나올 거야. 식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볼 거라고.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볼 거라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려볼게요.
현재 이 식을 보면 뭐가 잘 보여? x 절편이 잘 보이죠. x 절편 얼마입니까? 0 루트 3k 마이너스 3k 보입니까? 됐어요? 보통은 이제 식이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안 써도 돼요. x 마이너스 뭐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단지 알파, 베타, 감마가 등분된 간격이 똑같다. 그러면 얘는 우리는 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볼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현재 여기가 얼마냐면 x축, y축 얘가 루트 3k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k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맞나요? 여기까지는 절편이니까 쉽게 보이죠? 그리고 얘는 무슨 함수야? 1차, 3차만 있으니까 뭐? 기함수가 되겠죠. 기함수의 원점 대치. 자, 다음 함수에서 이제 기함수란 말이 나오면 식이 출발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1차, 3차, 5차. 됐어요? 2차, 4차, 0차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함수, 다음 함수, 기함수 나오면 원점 대치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쪽만 하도 되고 이쪽만 해도 되겠네요. 대칭적이니까. 한국만 알아내면 극대값 알아내면 곡선값 알아낼 수 있고 뭐 위치도 설명이 다 할 수 있겠네요. 이 위치하고 이 위치가 대칭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f 프라임 x는 자 얘를 보고 할 거야. 얘를 보고 a 앞으로 빠지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x 집어넣어서 미분한 겁니다. 얘는 다시 3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k x 플러스 k. 선생님 식을 이렇게 쓴 이유는 이제 알겠나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래서 이 위치가 k가 된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k가 돼요. 실제 너희들이 문제를 보다 보면 여기가 지금 b가 뭐가 되는 경우가 많냐면 마이너스 3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 보통 많이 줍니다. 네? 좀 떨어지게 해줘요. 6을 주면 조금 불편해지긴 한데 6 말고 마이너스 3이나 많이 준다고. 이 값을 루트 값으로 주면서 이 값을 편하게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b가 1대 루트 3은 모든 그래프가 그렇다. 요렇게 생긴 애들은. 선생님 두 가지는 저거 위에서 두 가지, 요거 세 가지를 했죠. 연밀히 따지면. 세 가지를 했죠. 요거 두 개 말고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 그래프는 극대극사가 존재하는 그래프는 모든 그래프가 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가 누구냐 하면 이 점이 되겠죠. 그럼 3차 함수 위치가 어디에 있든가 관계없이 이 변곡점을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그 간격이 1대 루트 3이 다 된다는 거야. 이것은 문제를 풀 때 이 위치가 P, Q라고 불편하게 주어지면 잘 안 주어집니다. 왜 구하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X축인 경우가 많아요. X축에다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3 여기가 3 플러스 루트 3 여기가 뭐 3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이 나와. 또는 뭐 여기가 5 여기가 7 여기가 3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편하다? 평행 이동해서 이 점을 어디로 갖고 와라? 원점으로 갖고 와서 문제를 해석해라. 식이 훨씬 이 식으로 가니까 다 해석이 쉬워진다. 됐어요? 이게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요 점을 기준으로 x축의 평행한 선이 등장을 시킨다는 문제는 얘를 이 식 원형으로 갖고 와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예요. 이해됐어요? 이 문제는 3차 함수 개념 문제에서는 주로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평행이동 요점 잡고 이동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석적인 문제는 개념적인 문제는
이 원형식을 갖고 와라. 이 점을 원점으로 갖고 와서 풀면 다 풀릴 거다 이거야.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극대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극대점. 극대점을 구하면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가 뭡니까? 마이너스 k제곱은 k제곱 빼면 마이너스 2k제곱이죠. 이거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 됩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플러스 2ak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극소는 마이너스 2ak 세제곱이 되겠네. 극대 마이너스 극소는 4ak 세제곱. 외워다 할 건데 두 번째가 나왔네요. 첫 번째는 뭐 1대 루트 3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희들이 웬만하면 안 까먹어요. 연습해야 됩니다. 누군 잘 안 까먹어요. 이 극대 극소는 중요한데 참 많이 까먹더라고요. 극대와 극소 차이는 4ak 세제곱.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한 거잖아 지금. 원형으로 한 거 있잖아 지금. a는 최고차항 뒤에 쓰고 k는 뭡니까? k는 변곡점에서 여기까지 간격이죠. 맞나요? 됐어요? 이 극대 극소의 차이식이 이것 말고도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한 3-4개 나와요. 한 3개 정도 나와요. 3개. 3개 정도 나오는데 다 똑같은 식입니다. 실은. 다 똑같은 식이야. 하나 보여줄게요. 실은 변곡점을 수투에서는 잘 안 건든다겠죠. 변곡점 안 건드리면 누굴 건드려? 극대 극소를 건들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자, 극대 극소의 차이가 지금 얘를 알파로 넣고 얘를 베타로 놓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뭡니까 지금? 2k라는 소리죠. 맞죠? 그럼 20k 대신에 누굴 집어넣으면 돼?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극대 극소는 건들 거니까. 극대 극소는 건들 거니까. 그러죠? 여기서 여기 빼면 2k가 되겠잖아. 그럼 k 대신에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4a 곱하기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은 뭡니까? 2분의 식은 좀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2분의 a 이렇게 쓴 거죠. 2분의 a를 묶어놓고 2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정도. 이 두 개씩이 똑같은데 보통 일반 책에서는 누구를 안 건드려? k 안 건드리니까 k를 안 건드려. 안 건드리기 때문에 이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도 약간 다르죠? k를 건든 것은 변곡점에서 극대까지 간격을 건든 거고 얘는 극대 극소의 위치를 건든 거예요. 근데 일반 책에서는 변곡점을 잘 안 건든다고 우리가 이론을 시킬 때는 어떤 책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극대 극소를 주로 건드니까 표현상 이렇게 우리 1등급 책에서도 한 문제 있었습니다. 빈칸 느낌. 이거 알고 있었으면 문제 마무리 시킬 수 있어요. 얘도 불변입니다. 3차함수 이렇게 생긴 애들은 불변이야. 그렇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식 외워두고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아니 그러면 이런 식은 어떻게 이용되는 겁니까? 라고 문제 나오면 예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식을 딱 봤을 때 이 내용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식을 봤을 때 fx가 이렇게 나왔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이렇게 할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 뭡니까? 원형이죠. 변곡점을 가지고 노는 거야. 원형이야 변곡점을 가지고 노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얘는 뭡니까?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이야. 0,1.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려? 원형 그래프를 그리고 요 라인이 x축이 아니죠. 이제 x축이 아니죠. 이 라인은 y축 맞고요. 됐습니까? 요점 좌표가 얼마가 된다? 0,1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로축은 세로축은 y축 맞고요. 가로축은 x는 1 이렇게 그릴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위치가 0,1만 됐지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극대는 아까 얼마였어? 2ak 세제곱이었죠. 그럼 요 위치만 1만큼 더 올라갔다 해서 하면 될 거고 어차피 극대극소 위치는 이렇게 나올 거고 알겠나요? 이해되시죠? 단 여기 x축이 필요하면 어딘가에 x축은 있겠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까지 그래서요 1대 루트 3 극대 2ak 세제곱 극대극소의 차이 4ak 세제곱 k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k가 의미하는 것은 극대극소의 간격의 절반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식. 이 창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창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이해되시죠? 네? 쉬었다 합시다. 그냥 이렇게.
됐어? 자, 좀 더 해봅시다. 자, 3차함수 한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3차함수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배열해야 되니까 접선이라고 이름 붙여놓겠습니다. 사실 이 접선은 뭐 보통 이제 좀 말하면 X절편 이런 내용인데 그래프부터 하나 그려놓을게요. 얘가 X축입니다. 이런 그래프요. 자, 두 번째 식입니다. 얘가 알파이고 얘가 베타. 뭐 접선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겠죠? 그럼 반대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식은 fx는 a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잠깐만요. 쓰지 마세요. 선생님이 지금 확인차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가 안 된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네요. 오케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자, 식 자체가 지금 X절편, 접선, 한 점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또 우리는 뭘 건들겠어? 이 알파하고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러지? 얘를 미분하게 되면 A 놔두고 뒤에 거 먼저 미분하고 앞에 거 미분 들어갑니다. 2배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x 마이너스 2베타 a의 x 마이너스 알파 3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0이 되는 점이 우리는 극대극소를 찾는 거죠. 알파 여기죠. 이거 보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 되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 되면 뭐 그래프를 연결시키는 게 좋겠죠. f 알파가 0이고 프라임 알파가 0이다. 2차는 갖고 있다 이거죠. 됐어요? 여기서 하나를 더 찾아봤더니 x가 얼마입니까?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되겠죠. 얘를 감마 놓으면 여기서 말하는 감마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이 감마 위치는 뭡니까? 내분점이다 이거죠. 내분점 2대 1. 아까 얘기했던 거죠? 1대 1대 1.
보인 적 있죠? 여가 2대 1의 내분점이 된다. 얘도 무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는 일반형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됐어요? 2대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얘가 어떤 식에서 많이 이용이 되냐?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다 이걸 쓸 수 있는데 특히 어떤 식에서 많이 이용되냐면 우리 눈에 제일 먼저 잘 보이는 거예요. fx가 x 제곱 x 마이너스 p 보이나요? 얘를 전개를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p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조금 전에는 뭔 내용이었습니까? 3차, 1차가 있던 내용이죠. 2차가 없었죠. 조금 전에 했던 것은 3차, 1차가 있다는 것은 기함수적 특징을 갖고 있고 변곡점을 건드렸던 거고 현재는 뭐가 없습니까? 1차가 없습니다. 1차가 없는 이 식은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래프가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됐어요? 아니 상수항은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px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가 요 라인이 q로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1차가 없는 그래프는 요거로 설명할 거야. 요렇게.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겠네요. 그래프는 여가 0, 0, p 이렇게 된다 소리죠. 얘는 y는 q가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그래프식이 많이 등장한 식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얘가 이용되는 것은 이 위치하고 이 위치가 나오면 이 위치를 찾을 때 도움을 주는 겁니다. 2대 1이니까 p가 나오면 당연히 이 점의 위치가 나오겠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주 많이 나온 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서 식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 어렵지 않다. 바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식이 이렇게 나오면 바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1창이 없는 그래프, 2창이 없는 그래프는 바로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1창이 없을 때는 접선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쉬워진다. 특히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식이. 인수분해 된 식이 많이 나오니까 얘를 엄밀히 따지면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위치 알고 이 위치 알고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식 나오면 바로 쓰자 이거죠. 왜? 활용 문제는 어떤 고박 형태 많지 넓이도 있고 부피도 있으면 식이 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되시죠? 그러면 얘를 이 식을 미분해서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래프 그려서 질문은 이 점, 요거에 대한 위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바로 풀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의심스러운 미분 한번 해보는데 지금 정리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한번 했던 거예요. 아까 원래는 한 문제 풀고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문제 가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 뭔데? 자, 원점 대칭. 변곡점을 건드렸어요. 원점 대칭, 변곡점을 건드렸죠. 그래서 나온 것이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여기 2분의 1이면 이 점의 좌표는 1대 루트 3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 루트 3이 되겠네요. 맞나요? 됐어요? 이게 되시죠? 2분의 1 루트 3. 사각형 넓이는 대칭이니까 요거 곱하기 요것이 되겠네요. 요 길이는 얼마? 루트 3이죠. 요 길이가 얼마다? 그러면 넓이가 루트 3에서 넓이가 요 높이가 1이네요. 그러지? 극대 좌표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2ak 세제곱 4ak 세제곱 맞나요? 극대가 2ak 세제곱 마이너스 2ak 세제곱 극대 극소가 4ak 세제곱 극대 극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4ak 세제곱 기억하시고 극대 극소 절반씩 생각하면 되겠죠. 이 값이 얼마가 됐다 현재
1이 됐다 이 말이죠. K값은 나왔죠. 2분의 1이라고. K가 2분의 나왔으니까 8분의 1이 돼서 약분하면 A는 얼마나? 4가 되는 식이라는 얘기죠. 4가 되는 식 절편 절편 나왔으니까 다 구할 수 있겠죠. 극대값을 구했으니까 이 문제는 그냥 마무리. 이해됐습니까? 이 내용이죠. 지금 아까 그 문제가 극대극소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답은 얼마였어요? 2분의 2였어요. 뭐 되면 요것만 여러 4의 K 세제곱. K가 의미하는 것만 알면 되겠죠. K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일어나는 값이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왜? 얘는 출발을 어디서 출발했어? 여기서 출발하니까 그래요. 여기서 출발하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쌤은 원형이라 이름을 붙여놨죠? 거기서 시작하면 훨씬 쉽게 더 증명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는 없고 활용 문제에서 선생님이 좀 지우지 않았으니까 10까지는 너희들이 보면 사용하면 되겠는데 자, 뭐 중간과정 다 무시하고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와, 복잡하게 보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다 상수. 요거만 보면 되겠네. 맞나요? 요거 다 상수고 요거만 보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00B 음수 그래프 00B 음수 그래프 00B 음수 그래프 맞나요? 요 위치는 2대1이니까 3분의 2B 그대로 이용해서 요 위치가 뭐 최대 뭐 또는 위치를 판단해달라는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 더 보여줄게요. 옵니다.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식을 이렇게 뽑아졌네요. 이렇게 뽑아졌어요. 2, 3, x제곱 1-x 그렇지? 사실 이거 미분해가지고 0점 찾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노동이야. 뭐 서술형에서는 썬을 써주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 과정이 원래 중요하니까. 근데 0, 0, 1이고 음수 그래프죠. 음수 그래프죠. 그렇지? 0, 0, 1, 0, 0, 1 여기는 3분의 2 지점이다. 아시겠죠? 뭐 3분의 2만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 마무리하면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용하면 뭐 3차 함수는 쉽게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자, 3차 함수에 대해서 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이거를 그냥 따라올게요. 접선에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고 접선에 개수라고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접선에 개수가 아니라 일단은 특징부터 써놓을게요. 접선하면 약간 너무 광범위하니까 접선을 붙여놓고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3차 함수를 그래프 그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프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또 못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 부분을 잘 안 그려요. 우리가 이 부분이 잘 보이게 그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안 그려요. 이건 아니고 실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원래 그래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그림도 앞으로 계속 볼 건데, 자, 이 부분 접점이 있겠죠. 접점, 그 다음에 요점, 그 다음에 변곡점. fx가 있고 우리가 직선을 gx로 놓으면 두
두 개를 연립을 하게 되면 요 점하고 요 점의 해가 나오겠죠. 맞나요? 그럼 그래프가 그대로 그리면 여기다가 나는 fx-gx를 그릴게요. gx를 그리면 이놈을 뭐 y로 놓을게요. hx는 안 되고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부분이 해고 이 부분이 해니까 그래프 자체가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fx가 되고 gx가 하면 두 개 연립을 하면 우리는 여기서 중분이 나오고 여기서 항분이 나오겠죠. 맞나요? 됐어요? 근데 얘가 지금 3차식이죠. g는 1차고요. 됐어요? 변곡점은 똑같이 변곡점 설명할 때 우리 수준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미분했을 때 이 참수가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축인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알겠어요? 미적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뭐 두 번 미분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두 번 미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더라도 한 번 미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축인 부분이죠. 축은 얼마입니까? x는 이건 외울 필요 없어 지금. 축은 마이너스 3a분의 b 이래 되나요? 다시 말해서 축을 결정하는 문자는 누구냐면 a하고 b입니다. 축을 결정하는 문자는 a하고 b죠. 그럼 이 식은 c가 1차죠. 1차죠. 그럼 이놈을 미분하면 얘의 변곡점하고 축하고 똑같겠네요. 똑같다는 말은 축의 위치는 변곡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극대극소 위치는 달라지겠죠. 여가 극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가 극소가 됐을 때, 여 부분이 극소가 됐으니까 위치는 다릅니다. 위치는 달라요. 알겠어요? 근데 뭐는 똑같다? 이 변곡점의 위치는 똑같겠다. 네. 그러면 그 길이비가 여가 몇 대 몇이었어? 1대 2 기억납니까? 1대2 마찬가지로 이 접선에서도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1대2가 됩니다. 뭐에서? 접선에서 길이의 비가 1대2인데 이 1은 어디를 건든 거야? 변곡점을 건든 겁니다. 변곡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문제집에서는 좀 하다한 문제 나온 거고 좀 어려운 문제집에서는 뭐 요거 기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걸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목은 이제 접선의 개수를 붙여볼게요. 자, 접선의 개수는 한번 점을 한번 찍어서 가면서 한번 연습을 시켜볼게요. 이 점, 접선을 그렸습니다. 접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점에서 접선.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현재로서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이 점을 찍어볼게요. 좀 더 멀리 찍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점을 찍어볼게요. 그러면 하나 보이나요? 두 개 보이나요? 세 개 보이나요? 그러지? 위치에 따라서 지금 한 개도 있고 세 개도 있다 이 말이죠. 이 점 찍어볼게요. 이 점. 곡선 위의 점입니다. 이 점은 접선 하나 있죠. 그리고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접선이 있네요. 두 개가 있다 이거죠. 그러지? 접선의 개수가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지금 세 개도 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중요한 선은 하나가 그려놔야 됩니다. 그 중요한 선은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입니다. 이 변곡점을 지나는 이 접선까지 그려놔야지 영역의
경계가 나왔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점에서는 한 개입니다. 아까 그래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개. 이 부분이 세 개입니다. 이 부분이 세 개예요. 이 점이 여기 놓여 있으면 접선을 세 개 그을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여기 놓이면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다. 곡선 위로 가면 여기서는 두 개. 여기서 대칭이는 두 개.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 위로. 이 점의 접선은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몇 개? 그래서 두 개. 의심이 가는 점이 있죠? 곡선하고 변곡점이 만나는 변곡점에서는 이 점에서는 접선을 이거 하나밖에 못 그립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 문제가 좀 쉬운 문제는 이거는 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웬만한 문제 싹 나와 있는데 다 나와 있는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는 조건 이렇게 나와요.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는 조건. 그러면 이 영역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영역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실은 그 식을 정확하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부터 그리고 얘부터 그리고 문제를 출발해야 됩니다. 얘부터 그리고 알겠나요? 그리고 출발하면 영역적인 부분, 좌표적인 부분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고 이 접선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변곡점을 지나는 선을 꼭 그려야 된다. 참고적으로 이 3차 함수하고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은 이렇게 관통을 하죠. 관통. 이 점에서 변곡점에서 곡선 나오는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방정식을 풀면은 여기서는 3중근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된다 이거죠.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3중근이 되게 됐어요. 지금까지 외워야 될 3차 함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원형이라고 했어요. 원형, 변곡점을 그리는 특징 1대3 극대극소의 간격, 차이, 그 다음에 접선 그래프. 활용 문제에서는 접선 그래프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뭐가 없을 때, 1차항이 없을 때 주로 많이 사용된다. 우리 일반형 딱 하면 3차, 2차, 1차의 상수 이렇게 나와요. 그지? 그랬을 때 2차항이 없는 그래프, 1차항이 없는 그래프를 빨리빨리 그려서 문제를 푸는데 2차항이 없을 때는 변곡점을 걷는 거예요. 기함수 형태로. 평행이동 시킨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1차항이 없을 때는 접선을 방법을 쓴다. 알았어요? 그럼 그래프를 바로 그려놓고 출발해야 된다. 알았어요? 미분해하고 그걸 그리는데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프 그려놓고 출발하면 되겠다. 우리 3차 함수 질문은 딱 질문이 그거밖에 없어. 변곡점 건들고 접점 건들고 극대 극소 건들고 그 다음에 접점 건들고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어요. 자, 접선에 대한 그래프 있으면 잠깐 보고 가볼게요. 얘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 금방 풀어요. 금방. 접선이잖아. 맞나요? A, B 나오면 어디를 찾으라? 변곡점 찾으라겠죠. 어딘지 몰라도 돼요. 이 점하고 이 점이 지금 위에가 지금 평행이니까 당연히 이 점하고 이 점은 뭐가 돼? 점대칭이 되겠죠. 맞나요? 점대칭이 된다는 말은 이 A라인하고 이 C라인은 간격이 똑같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1대2였고 이 간격이 똑같으니까 1대1인가요? 맞습니까? BC분의 CA 답은 2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됐어요? 요선은 평행입니다. 이 점에서 변화이라고 이 점에서 변화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점하고 이 점은 변곡점의 점대칭점이 되겠다.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뭐 직접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풀지 안 풀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은 해둬라 이거죠. 접선, 네? 접선 나오면 이 점하고 이 점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1대 2의 비를 갖고 있다. 또 이게 접선이죠. 됐나요? 얘가 1대 2의 비를 갖고 있다. 됐어요? 요 점을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는 뭐 좀 더 다른 문제인데 이 그림 많이 나오는 그림이니까 접점, 교점. 증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접점, 교점, 변곡점 1대2 접점, 교점, 변곡점 1대2 이런 비를 갖고 있어요.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3차 함수를 마무리하고 일단 책에서는 4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 꽤 들어있어요. 그래서 4차 함수 개형을 좀 설명을 하고 자, 4차 함수 개형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4차 함수 개형은 4차 함수 개형은 종류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뭐 엄밀히 따지면 5가지는 이런 정도 생각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 뭐 이거는 이제 뭐 반대로 간 거야? 반대로 간 거야? 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하고 얘는 지금 똑같은 그림이라고 보면 돼요. 좌우만 바뀌었습니다. 그죠? 얘하고 얘도 좌우가 바뀌었고, 됐어요? 얘는 대칭이다 이거야. 됐어요? 종류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뭐 선생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자, 중요한 거, 중요도로 따져줄게요. 얘. 그 다음에 얘가 기본 그림입니다. 원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식은 어려우니까 어차피 별 의미가 없을 거고, 얘가 기본 그림인데 이 높이가 다른 겁니다. 얘는 똑같은 거예요. 높이가. 그지? 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 간격이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냐면 여기에 접선이 나올 거야. 시간 적어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2번 접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격이 똑같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 우함수 형태로 등장을 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 그래서 처음에 기본 그림, 4차 함수 기본 그림은 얘를 그려놓고 출발하되 얘가 아니다 싶으면 요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요로 넘어가든지. 됐어요? 자, 이 그림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요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요 위치. 요 위치가 기원화의 0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서 3중근을 갖습니다. 3중근을 가져요. 됐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얘를 꺾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꺾어 올리게 되면 여기서는 미분 가능일 거예요. 여기서는 불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4차 함수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만 존재한다면 이 그래프입니다. 4차 함수 형태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만 존재한다면 이 식입니다. 다른 데는 꺾이다 보면 이렇게 두 군데가 꺾여 이렇게 무조건 짝수비씩 꺾입니다. 짝수비씩 꺾이는데 얘만 여기서 미분 가능이 돼서 한 점에서 꺾인다. 그럼 선생님은 공부할 때 요거 2개만 공부시키겠죠 이제? 요러면 이제 기본 그림이니까 요거 2개 아시겠죠? 요거 2개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의 그래프는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도 설명할 수 있어요. 미분에서 여 프라임이 0이죠?
미분에서 이런 데가 P 프라임 0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간격이 더 멀고 이 간격이 좁습니다. 알았어요? 요거의 간격이 좁고 이게 좀 넓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W자의 위치가 형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됐어요? 얘는 간격이 똑같고요. 알겠나요? 간격이 좁은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간격이 좁은 데가 좀 내려갔다가 간격이 넓으면 이렇게 내려간다. 그죠?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그래프. 자, 요 그래프는 어떻게 많이 등장을 시키냐면 우함수로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우함수 등장을 시키고 요게 지금 뭐 x축이라고 본다 하면 x축이라고 본다 하면 식이 이 점이 오른쪽이 알파면 이 점이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간격이 똑같습니다. 세 개의 간격이 똑같을 때는 이렇게 움직여요. 간격이 똑같으면 얘를 원점으로 갖고 와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쉽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요선 등장시킵니다. 시간. 요선 있어요. 요선. 그래서 요 위치와 이 간격에 대한 질문이 있긴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우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극대 극소의 차이도 있습니다. 됐어요? 하지만 우선은 아니기 때문에 요 식은 fx는 a의 x-알파의 제곱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언제 미분하고 정리할까요? 했더니 그래프 보면 바로 나옵니다. 미분에서 0인 점 보이나요? 마이너스 알파, 알파 0 보이죠? 마이너스 알파, 알파 0 보이죠? 최고점 계수는 얼마일까요? 4차가 내려왔으니까 4a가 되나요? 그래서 이 식은 4a의 x 플러스 알파 순서 상관없지만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무조건 나오게 되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높이가 똑같아. 이거를 K에다 높여. 그럼 fx가 어떻게 됩니까? fx는 a의 x-알파에서 중근 x-베타에서 중근 k만큼 올렸다. 됐습니까? 이에 미분하면 여기가 나오겠죠. 맞나요? 여기가 나오겠지. 제곱점 계수는 4a가 되겠고 x-알파 x-베타 가운데 x-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미분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바로 알 수가 있어서 바로 적어준 거야. 아시겠죠? 뭘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프 보면 좀 판단이 되겠죠? 아시겠죠? 여기에 선생님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선 설명 안 했어요. 글쎄 우선이 아니니까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하다가 이것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요 그래프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주 많이 나와요. 실제 이 그래프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왜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제일 중요하다 했죠? 일단 여러분 x축이라 놓을게요. 요 위치가 알파, 요 위치가 베타로 놓을게요. 그러면 식이 fx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중근을 갖는다고. 여기서 중근이 아니라 3중근을 갖습니다. 3중근 a x-알파의 세제곱 x-베타 이래야 되겠죠. 얘를 값말아 놓으면 미분식은 우리는 바로 나오겠네. 미분식. 자, 이 부분에서 내려가다가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려갔죠. 내려오다가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려갔죠. 감소하다가 0이 돼서 다시 감소를 했습니다. 미분하면 음수에서 0이 됐다 다시 음수가 돼.
이쪽 부분 미분하게 되면 미분 그래프가 음수였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음수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근을 받습니다. 됐어요? 여기 중근, 여기 한근. 그래서 최고참 계수는 4a의 x-알파의 제곱 x- 감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자, 미분해 볼게요. 자, f'x는 a 3x-알파의 세제곱 x-베타 세제곱이 아니죠? 제곱이죠? 제곱 플러스 x-알파의 세제곱 맞나요? 맞아요? 는 a의 x-알파의 제곱 3x-3베타 플러스 x-알파 이렇게 되네요. 정리하면 x-알파의 제곱 4x 알파 베타 쓸까요? 써봅시다. 한번 합시다. 베타가 0이 되는 점은 하나는 알파인 것은 알아냈죠. 알파 2개 그래프 설명했잖아요. 여기는 2개 여기가 3개 여기가 이 4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면 얘가 감마가 되는 거야. 그대로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3베타 무슨 말이 본식이죠? 내분점입니다. 내분점 3대 1의 비를 갖고 있습니다. 3대 1의 비.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위치하고 이 위치가 나오면 이 위치를 판단하는데 빨리 판단해 달라 이런 용어야. 이 위치 나오고 이 위치 나오면 이 위치도 빨리 판단할 수가 있다. 됐죠? x가 k로 바뀌면 이거 플러스 k로 바뀌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다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됐어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미분을 할 때 뭐 요 방법 뭐 틀렸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얘를 a의 x-알파의 세제곱 x-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미분에서는 엄청나게 활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다음에 적분 들어가면 이게 꽤 많이 이용이 되는 방법론이 되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요거 미분하면 4x-제곱 요건 상수잖아요. 3x-알파 제곱 이래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냥 곱하기로 연산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서 연산하면 조금 더 편해질 거라는 거야. 미분 쪽에서는 엄청난 영향은 없지만 적분 가면 이런 풀이 방법 많이 사용되니까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면 좀 편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4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됐어요? 자, 이 문제를 잠깐 (51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 항상 우리가 질문을 좀 보아야 돼요. 질문의 의도를 봤을 때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이 식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그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 근데 우리가 프라임이라고 f1은 느낌이 확 알고 있는 식이 아니야. 이 말인 즉슨 식을 다 구하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여기 힌트가 또 하나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 나왔죠? 됐어요? 이렇게 1이 주어졌다는 것은 일반항을 구해봐라 하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4차입니다. fx가 절대가 fx가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했죠. 절대값 꺾어진 그래프가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고 나왔으면 그래프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 두 개 그랬어요. 둘 중에 한 번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꺾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미분 가능이 되고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라인은 안 맞지만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조건에서 여가 마이너스 1, 여가 마이너스 1 이 말이죠? 꺾고 올리게 되면 여기서 미분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꺾고 올리면 여기는 가능이야. 절대값 그래프는 3에서 극소값을 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극소값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겠죠. 이렇게 꺾어 올리게 되면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겠죠. 맞나요? 3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그래프는 오른쪽 그래프. 맞나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식이 절대값은 어디서 꺾어 올리냐? x축에서 꺾어 올렸죠? 얘가 x축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오른쪽 식을 보면서 식을 적으면 되겠네. 이 점이 한 점, 여기서 3번. 맞나요?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의 식이 바로 나오면 되겠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이 그래프 개형하고 식하고 바로바로 연결시키고 그래프 식이 나왔을 때 그래프를 바로 그려야지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해결해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다 설명했는데 지금 설명 안 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안 한 내용이 뭐냐면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이 문제 풀다 보면 그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그것이 바뀌는 점이 변곡점입니다. 알겠어요? 변곡점을 건드렸다는 것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이런 건데 볼게요. 아래로 볼록 오늘 볼록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식을 해석을 해볼게요. x가 a부터 b까지입니다. x가 a부터 b까지예요. 근데 x는 지금 사이에 끼어있죠. 평균 변화에. 사이에 끼어있죠. 평균 변화에. 그래프가 지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직선 갖고 그려도 돼요. 그런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에 있어. 안 보인다. b가 여기에 있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중간에 x가 끼어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왼쪽 식은 요거의 평균 변화예요. 기울기. 오른쪽 식은 요거의 평균 변화예요. 기울기 이런 뜻입니다. 얘가 더 크다는 것은 오른쪽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평균 변화예요. 평균 변화예요. 얘가 더 크다겠죠. 얘가 오른쪽이 더 크네요. 얘는 아니네요. 요거는 맞고요. 여기가 더 크니까 이 식의 의미는 뭐다? 볼록성을 찾아달라.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찾아달라 이런 거고요. 그렇죠? 이 볼록성에 대한 요구는 평균 변화라고 순간 변화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보여줄게요. 여기서 순서를 한번 볼게요. 위로 볼록입니다. A, B 역수점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A, B, C 요걸 가지고 너희들이 정립을 해놓으면 돼요. 아래 위로 볼록에 대해서 이게 평균 변화입니다. 평균 변화율 이게 순간 변화율. 지금 빨간색은 평균 변화를 설명하고 있고 초록색은 순간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 그러면 제일 큰 놈부터 가봅시다. 1등부터 가볼게요. 1등은 어디만 보면 돼? 오른쪽만 보면 되겠죠? 오른쪽에 꼭대기가 아니다. 오른쪽이 아니죠. 비교를 해야 되네요. 오른쪽 갖고는 설명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교점을 찾아야겠네 일단. 그렇지? 교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얘가 1등. 얘가 1등. 그 다음에 2등. 2등 찾았나요? 2등 요건가요? 2등? 됐어요? 3등. 3등 찾았어요? 아, 요거 좀 애매합니다. 요거 비교 안 돼, 지금.
요거랑 요거하고 요점하고 연계성이 없으니까. 됐어요? 요거 지워버릴까요? 요거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2등, 3등. 3등은 얘가 3등이고 얘가 4등, 얘가 5등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확실하죠? 그렇지? 다시 말해서 이 5개 중에 2개를 비교하다는 것은 위로 볼록을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만 몇 개만 해볼까요? 1번하고 5번 변화율이 작아졌다. 변화율이 작아졌다. 위로 볼록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거야. 됐어요? 1번하고 2번 평균 변화율이 왼쪽의 순간 변화율보다 순간 변화율이 더 크다. 위로 볼록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거죠. 됐어요? 5번하고 마찬가지로 3, 4번하고 비교를 하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1번하고 2번, 3번을 주로 비교할 것 같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2번, 3번도 비교가 될 거고 2번, 3번도 비교가 될 거고요. 2번, 4번은 비교가 되나요? 이거는? 2번, 4번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볼록이면 요렇고 무조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2번, 3번도 비교가 된다 이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게 안 되면 아래를 볼록 생각해서 그래봐라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식으로만 우리가 옮기면 되겠죠. 프라임하고 평균 변화를 식하고. 39번. 뭔 말이야 진짜. 좀 문제 힌트를 찾아야 돼요. 2의 x입니다. 변하는 값이고 x, a는 상수겠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x라는 것은 오케이 양수란 말이 중요한 힌트가 되겠네요. 보통 양수란 말이 없으면 x를 양수범위, 음수범위 나눠서 문제를 풀어서 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양수라는 말은 그냥 나눠도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이 되겠네요. 생각하고 나눠야 되시면 무조건 나누면 안 되고요. 나는 이유가 뭐야? 얘가 1 플러스 x고 1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빼면 어떻게 됩니까? 2x 되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평균 변화 이런 소리죠. 양수니까 얘가 더 큰 값이 작고 그렇죠? 평균 변화 얘는 순간 변화율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의 양수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보다 더 크다 이거죠.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보다 더 크다 이거죠. 그 번째 대 이렇게 되라는 소리네. 맞나요? 아래로 볼록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무조건 그제 아래로 볼록이게끔 해달라 이거네. 누가? 양수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식을 대입해서 풀면 아주 해석하는데 힘들어집니다.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식하고 그래프하고 계속 연결을 시키려는 노력이 수투에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냥 나오는 문제는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그냥 연산 문제는 거의 없어요. 이쪽에서 그냥 연산 문제가 하나 있어. 하나 그냥 연산 문제. 무도성을 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질문할까봐 63번 4차함수가 있는데 라고 하면 4차함수가 이렇게 하나 그리면 돼요. 일단 기본 그림 그래프 아직 안 그랬으니까 그래프 혹시 정보를 더 얻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요. 4차함수가 있는데 전 P에서 접선이 P와 서로 다른 Q에서 다시 접한다. 뭐라 이렇게 해야 돼 이거죠. 요 그림이야. 이 문제의 의도가 이 그래프 그리라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로 놓고 식은 fx가 있네요. 그럼 걸 gx 넣을까요? 얘가 gx. 접선을 지금 fx로 넣네요. gx 마이너스 fx가 최고점 개수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된다. 요 말입니다. 지금. 요 말의 의도는 그래. 여기까지만 한 다음 요 말이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 근데 그래서 이 gx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gx가 저렇게 x 4제곱 마이너스 b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얘랑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지금 3창이 없습니다. 3창이 없어. 3창은 얘가 1차식이니까 얘가 1차 상수만 결정하지 3창은 결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 식에서 지금 x 마이너스 제곱 이게 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베타 x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3창을 비교했더니 요거 3차 요거 3차네요. 이게 없어졌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을 알려주는 겁니다.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어놓고 2차로 마무리 지어라 이겁니다. 어떤지 알겠나요? 또 재미는 없어요 실은. 여기까지는 뭐 얘기거리가 뭐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뭐 거의 그냥 방식 전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까지 하고 오늘 했던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3차 함수 달달달 좀 그래프를 외워야 돼. 그림을 그려가면서 외워야 돼. 그림 그려가면서. 지금 식하고 연결을 많이 안 시켰어요. 그걸 안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 푸는 데는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복습을 좀 달달달 하시고 안 했던 문제 다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여기 질문을 받겠습니다. 숙제는 우리가 숙제 5단은 어디까지 났나요? 그건 20분까지 됐죠? 25분까지 됐나요? 25분? 25분이니까 숙제는 따로 내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못 할 것 같으니까 숙제는 뭘로 할까요? 그러면은 3단원 테스트를 또 다음 시간에 보긴 봐야 되는데 네? 3단원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3단원 좀 중요해요. 3단원 개념 부분이니까요. 테스트를 할 거니까 3단원, 4단원 좀 공부 덜 하는 거 좀 하시고 3단원 복습 좀 해오십시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